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혜택 중 하나로 제대로 알고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자격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그 목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자영업자에게도 유용한데 소득이 낮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월 또는 5월에 신청하게 되며 이 시점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근로소득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 원 이하, 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간 4,4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혼자인 가구,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18세 미만과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을 잘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로서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참고해야 될 점은 2,2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165만 원을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연간 소득 800만 원에서 1,700만 원일 때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금은 재산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100% 지급되고 1억 7천에서 2억 4천 미만일 경우 50% 지급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2억 4천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 측정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로 약 2주간 진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총산 정액의 35%를 6월에 받을 수 있는데요.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에 정산시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기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100만 가구가 이번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신청이 가능하니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올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닐 수 없으니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혹 예상했던 금액보다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소득 공제를 중복 신청하였거나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될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5% 감액이 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견들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